앞으로 뭐 AI가 됐든 로봇이 움직이든 또는 뭐 자율주행 차량이 움직이시든 A사 레이더에서 이렇게 하시든 간에 군사적인 모든 문제에 있어서 결과 예측 프로그램이란 이런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결과 예측 프로그램은 과학적인 전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과학적인 움직임, 공수의 모든 움직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요.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0.1cm나 1cm 단위로 가능하고요. 반도체에서는 뭐 나노나 그 이하로도 가능하죠. 0.000001cm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도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그에 따라서 내가 공격하고 행동하는, 공격하고 방어하는 이런 것입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히 이런 기동에서 넘어서서 어떻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서 프로테이지, 높은 프로테이지를 따라 상대방의 예측을 해도 그에 따라서 대응 방법을 세우는 겁니다. 또는 나의 행동을 이렇게 했을 때 성공과 실패율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어떤 결과가 오고 그럼 위험 요소는 제거하고 성공 요소는 높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AI의 어떤 학습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냐면은 예사 레이더다. 예사 레이더다 그러면 적 전투기에 대해서 전파를 여러 군데 싸가지고 이게 각도별로 쏘는 거죠. 동사는 뭐 어디로 움직일지 알 수 없으니까 서로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 이렇게 예측 지점을 예상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럼 나는 방어 기동을 할 때 상대방의 이런 것을 알고 그에 따라서 높은 프로테이지를 따라서 안전율, 그러니까 위험도가 몇 프로인지, 안전도가 몇 프로인지, 성공률이 몇 프로인지, 실패도가 몇 프로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걸 했더니 접대 YTN에 어떤 미국의 이렇게 저 라이더 이렇게 무인 차량 자율주행 차량 라이더 업체가 이걸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제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 업체가 도로를 해가지고 좌표 방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좌표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행동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서 나 방어 기동을 한다든지 이런 이렇게 전파를 여러 군데 쏴가지고 그런 방식을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확실한 거고요. 전파를 쏠 때 여러 군데 쏘는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그 움직임을 갖다가 예측을 하고 속도를 예측을 하는 거죠. 속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도 역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회사는 이런 기술 구조를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는 YTN에서 너무 많은 기술이 제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페이스북의 국정원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노동부, 그다음에 뭐 경찰청이라든지 주한미 대사관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인천시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카이스트, 그다음에 현대기아차, 그다음에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뿐만 아니라 뭐 각종 한국은행도 그렇고 정부 관련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광고를 내셨어요. 그래서 한 개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많이 있는 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스트리아 관광청이라든지 제 페이스북은 외국인 회원들만 개인으로서는 페이스북이 지금 현재는 고쳐져 가지고 5,000명이 최대입니다. 5,000명을 다 채우고 있고요. 외국인 회원들만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굉장히 화려하죠. 네, 이게 다른 데는 이런 페이스북의 화려함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댓글이 들어오고 많은 이렇게 정보가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봐서 그런지 하나 같은데 현대기아차 뭐 이렇게 LG 같은 하나 선모 광고하셨는데 좀 수출하셨더라고요. 그냥 어비익이란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자아적인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제 기술이 너무 많이 YTN에 나온다. 그 다음에 하나 같은 데도 영상 레이더 기술이 또 뭐냐면은 레이더 돔의 면적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최대한 많이 집적하기 위해서 대중소라는 개념의 사이즈가 틀린 소자의 기술이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소자리가 많이 들어가면 또 전력도 다 크고 큰 거는 전력이 많이 들어가죠. 이건 전력을 차별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이거다가 작은 소자리가 많을수록 영상 레이더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전파를 갖다가 이렇게 세세히 전파 몇 개 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획득하는 것보다 전파를 많이 쏴서 획득하기 때문에 이 대중소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소자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 개념은 TV 화소수에서도 들어가고 스마트폰 화소수, 스마트폰에서도 들어가고
이게 뭐냐면은 레이저 가공기, 레이저의 시각, 반도체 레이저 시각이라든지 모든 레이저 가공기에서도 그 레이저가 빛이 나오는 것을 대중소의 개념으로 둬서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이렇게 좌표와 숫자로 표시해서 정확하게 정밀도를 높여서 필요한 열을 계산해서 여기다 하는 겁니다. 참여의 숫자를 그때마다 틀리게 결정을 하고요. 뭐 대중소라는 것은 서로 전파다 아니면 레이저 빛이다 가공기다 그러면 레이저 빛 같은 거 나오잖아요. 열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필요한 열을 얻기 위해서 융합,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서로 전파 같은 것도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가 한 군데 이렇게 뭉쳐갖고 상대방 전투기에 맞잖아요. 그럼 강한 융합열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전기 용접 같은데, 전기 용접하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거기도 금속의 두께를 틀리게 해가지고 전기를 흘려주면은 거기서 융합열이 발생을 하고요. 레이저 가공기나 레이저 시각 장치에서도 틀리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융합열이 발생합니다. 이런 방식이 되게 효율적입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같은 데도 이걸 사용하시리라고 생각하고, 특히 그 전원 공급기 방식에 있어서 하나의 전선에 서로 굵기가 대중소, 구리선이 굵기가 대중소로 갔다가, 아니면 하나의 전선 안에 구리선의 굵기가 대중소에서 이제 똑같은 굵기로 갔을 때, 이게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갔다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이 기술 구조도 사용하신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맡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술을 사용하셨다면 정확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어떤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가지고 전력을 공급하는, 뭐, 로봇 같은 데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중소, 전력의 전선 안의 구리선의 굵기를 대중소 틀리게 해서, 그에 따라서 도로다 그러면 뭐 4차선, 2차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차선. 그래서 전선 안의 구리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전력을 많이 공급하고 적게 공급하고 이 차이를 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전구에도 보면은 60W 있죠, 30W, 15W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선의 굵기를 따라서 전기를 틀리게 이제 흘려보내주는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하나의 전선 안에 구리선의 굵기가 똑같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한 가닥짜리 있고 두 가닥짜리 있고 세 가닥짜리, 네 가닥짜리 구리선이 5가닥 이렇게 해갖고 전력을 틀리게 해서 공급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터 같은 데 들어갔을 때도 모터 직전에서는 이렇게 좀 다른 데하고 좀 차별해가지고 일정 구간을, 그러니까 모터 그러니까 구리선 이렇게 전기선 안에 구리선들을 두께를 틀리게 만들어, 그러니까 좀 두텁게 만들어 주거나 같은 굵기라면 이게 막 자동차 8차선으로 늘리듯이 전선 안에 있는 구리선의 개수를 늘려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전력의 어떤 수용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 어떤 큰 전기가 들어와도 수용할 수 있는, 모터를 이제 돌릴 때도 모터 안에 서로 구리선의 굵기가 틀린 그런 기술 구조가 들어가고, 이 방식은 주파수 방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터 직전의 구리선도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들어가서 주파수 방식, 그런 게 구동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헬리콥터나 자동차 회전축, 전기차라든지 뭐 드론 회전축 돌릴 때 사용하는 기술인데요. 또 거기 들어가는 연구자석은 서로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의 연구자석을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는 뭐 레이사레든 하나에서도 이거 쓰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이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고, 비행기 기술, 비행체 기술이면서 동시에 로봇도 구동 모터 들어가시잖아요. 로봇의 기술이고 동시에 자동차 기술이 되고 배 기술이 되고 모터, 가정용, 산업용 모터 다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과 예측 프로그램 얘기하다가 일부러 제가 제 기술 구조를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A사 레이더가 됐든 전투기에서도 상대방의 좌표 방식, 전세기를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이렇게 1cm 단위로도 0.5cm로도 가능해요. 반도체에서는 그 0.000000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런 모든 상하수도나 모든 데서도 가능합니다. YTN은 어떤 업체에서 이걸 상하수에 됐다 이 기술을 쓰시더라고요. 그것은 제 방식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이런 데서도 CCTV, 공공 CCTV나 이런 데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면적도 계산하고 체중을 예측하고 이런 식으로도 들어가게 되고요. 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합니다. 또 그 사람이 옷 색깔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옷 색깔이 보면은 상대방을 찍잖아요. 그 CCTV나 아니면
뭐 카메라, 일반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 또는 망원 카메라, 이거 군 영상 감시나 찍으면은 이 옷 색깔에 대해서 보통으로 찍으면은 고성능 카메라야 되겠지만은 찍으면은 그렇죠. 대충 색깔을 알지만 이것은 사람을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가지고 그에 따라서 옷 색깔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색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색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색이고 이런 모양으로 생겼으며 이런 모양에서 이걸 안다는 거죠. 바지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좌표 방식으로 찍게 됩니다. 이런 것을 사용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잠시 벗어났고요. 전 세계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해 상대방 전투기의 전파를 여러 군데 쏴서 움직이는 방향을 예측하고 속도를 예측하는 그에 따라서 공격하며 내가 방어 기동을 할 때는 성공률과 실패율이 높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따라서 방어 기동을 합니다. 이것은 자동차, 무인 차량이래 로봇도 움직이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 예측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죠. 저격 소총이다, 기관총이다 그러면 그것도 자동 프로그램을 따라 컴퓨터가 쏜다라고 합시다. 사람이 쏠 수도 있지만 컴퓨터가 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각 박격포를 쏘든지 포를 쏘든지 자동으로 이제 쏘는 거예요. 표적을 따라서 위치를 찍어주면 드론 공격기에서도 이렇게 상대가 어떤 목표 지점을 이렇게 전 세계로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한 것을 자신의 위치와 공격 목표를 지정을 하면 그쪽으로 가서 정확히 거기에 해당되는 지점을 폭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따라서 이제 이런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이나 차량 같은데 맵 지도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어떤 제가 뭔 말을 해야 돼 잠시 까먹었습니다. 잠깐 뭘 여러 가지 기술을 일부러 언급하다 보니까 일부러 언급하는 겁니다. 제 기술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어쨌든 간에 상대방이 어떤 전투기 움직일 때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나의 행동을 성공률과 실패를 예측하고 위험도를 제거하고 프로테인 높은 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한번 움직일 때는 내가 공격할 때도 하나의 안만 있는 게 아니라 2안, 3안, 4안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것 따라서 공격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내가 방어 기동을 한다 그러면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해가지고 방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의 행동을 갖다 움직이고 상대방 행동을 움직인다는 상대방 행동을 예측해서 그에 따라서 공수를 이룬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시면 이게 자동차의 무인 차량 움직이고 로봇도 이런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이제 결과 예측 프로그램을 따라서 AI도 모든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AI는 움직이는 로봇일 수도 있고 움직이지 않는 일반 대형 컴퓨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성공과 실패율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죠. 이것은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성공률이 얼마고 실패율이 얼마다 또는 이것이 가능성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우리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결과 예측 프로그램을 따라서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을 짜시면 제 기술 구조가 좀 더 과학적이 되겠죠. 군사 무기에 대해서도 기관총이나 저격 소총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해 가지고 상대방 움직일 범위를 예상해서 동시에 같이 쏴버린다든지 움직일까. 그러면 성공률이 저격 소총, 기관총 같은 것도 높겠죠. 이런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을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어뢰 같은데 기뢰 같은데도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미리 목표를 설정해줘서 바다에 그냥 오랫동안 잠복하고 떠 있다가 이렇게 언어프 스위치 방식으로 이렇게 전파로 공격 명령을 내리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상대방 목표물을 이렇게
목표물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데이터 링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도 되고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배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 그에 따라서 발사 플랫폼에 이제 뭐 어떤 것으로 플랫폼 그냥 석유 방식으로 프로펠러 돌리든지 아니면 전기 방식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또 뭐 제 방식으로 따라서 이렇게 압축 공기를 사용해 가지고 오랫동안 바다에 가동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거기다 풍력과 풍력과 어떤 태양력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마저 생산하는 구조일 수도 있고요. 막판에 뭐 강한 급격한 기동을 위해서 석유 방식이나 수소, 산소 이런 가스 이런 거 방식을 통해서 빠르게 배 근처에서는 돌진하는 이런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뢰에서는 그 발사 플랫폼에서 나와가지고 쏘잖아요. 내가 어뢰하고 저기 어떤 모든 포탄에서도 역시 위성 같은 거 쏠 때 이렇게 1단, 2단 분리하듯이 다시 한번 그 안에서 장약이 폭발해 갖고 어뢰가 있다 그러면 그 근처에서는 속도를 빨리 해서 상대방의 배에 부딪혀 준다든지 모든 포탄 구조에서 하늘에서 떨어뜨린 것도 잠깐 일반 재래식 폭탄이라도 1단, 2단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속도를 높이거나 기존의 미사일도 이런 식으로 헬파이어다 그러면 그것도 1단, 2단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 목표물 근처에서는 속도를 재점화를 통해서 장약을 터뜨리든지 재점화 방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빠르게 타격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에 있어서나 아니면 현재 이렇게 헬파이어 같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신궁 같은 것, 그다음에 형궁 같은 이런 미사일 체계, 뭐 대전차 미사일이 됐든 뭐 이렇게 미사일 체계, 근거리 미사일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1단, 2단, 이런 3단 이렇게 재점화하는 그 근처에서 속도를 높여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재래식 폭탄에서는 그냥 안에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석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그냥 장약을 다시 한번 분리를 해가지고 장약을 터트려서 다시 한번 가동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뢰 같은 것도 1단, 2단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탄두만 곧바로 그냥 장약 구조가 됐든 아니면 재점화 방식이 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가서 빠르게 부딪혀주는 어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기뢰도 그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대전차 지뢰나 대인지뢰를 갖다 언오프 방식으로 하거나 또는 숫자 뭐 이렇게 정확히 폭발되는 시각을 결정하는 시간폭탄이 같이 달려진 그런 대전차 지뢰와 대인지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수류탄도 그렇고요. K9 자주포라든지 모든 포탄, 한포탄, 뭐 탱크 포탄, 모든 형태의 박격포도 그렇고요. 시간을 정확히 시한폭탄을 설정을 해서 그 지역이다 그러면 어떤 특정 군사 지역이거나 폭격 지역이다 그러면 한꺼번에 동시에 같은 시간에 터지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재래식 폭탄도 그 타이머 붙여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전파 방식으로 이렇게 하늘에 떨어뜨리고 나서 땅에 떨어뜨리면 근처에 왔다 그러면 전파를 쏴가지고 동시에 폭발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셔도 제 기술. 하늘에서 이제 비행기에서 투사를 하잖아요. 재래식 폭탄 그러면 전파를 쏴가지고 동시에 그냥 거기를 터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굉장히 위력이 강하겠죠. K9 자주포도 뭐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